한마디로 무슨 상태가 된다? 전쟁 상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전쟁 상태에서는 우리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죠, 그죠? 전쟁하고 있으니까 서로는 지금 하마스에게는 이스라엘이 누가 되는 거죠? 적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는 하마스가 적이 되는 거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적과 적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 상태에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적이 된다. 근데 그 서로가 누구일까요? 만인이 되는 거죠. 만인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과 싸우다 보니까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과 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가족도 다 적이야. 내 주위에 친구들도 다 적이야. 친척들도 다 적. 우리 마을 사람도 다 적. 우리 이웃 사람들도 다 적.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싸우고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투쟁하고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전쟁하고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적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홉스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이제 홉스가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했죠?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서 본성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 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욕망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욕망이 있다 보니까 좀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이런 정념이 또 발동을 하죠. 그 욕망과 정념, 이 욕망과 정념으로 인해서 막 다른 사람과 이제 싸운다는 거죠.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요걸 이야기하면서 홉스가 요걸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자, 여기 선생님 한번 쓸게요. 지금 3번까지 했죠, 그죠? 자. 자, 요거를 홉스가 이제 아까 욕망과 정념에 의해서 사람들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전쟁 상태로 간다고 그랬죠, 그죠? 그 욕망과 정념을 이야기하면서 욕망과 그리고 정념, 감정에 의한 생각, 욕망이 내재된 감정, 그 감정에 의한 생각, 이걸 우리가 이제 정념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요 욕망과 정념에 의해서 만만투라고 하는 이제 전쟁 상태로 가게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욕망이 내재된 요 정념을 이야기하면서 홉스가 이 정념이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가 적이 되게 하고 서로가 분쟁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싸우게 되는데, 결국 이 전쟁 상태라는 것이 아까 뭐였죠? 서로가 서로에게 적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투쟁하고 또 서로가 서로와 화합하고 용서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분쟁하는 거죠. 서로가 늘 이렇게 싸우고 분쟁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데, 요거를 또 홉스가 다르게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요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폭력을 행하는 상태다라고 표현을 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폭력을 행해가지고 죽이고 상해를 입히고 가두어 버리고 투옥하고 요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요 폭력을 폭력을 행하는 것을 홉스가 크게 세 가지로, 가장 심한 폭력, 살인이죠. 죽이는 거. 그 다음에, 팔을 이렇게 부러뜨린다든지, 다리를 이렇게 잘라버린다든지, 그리고 칼로 찔러가지고, 배에 상처를 낸다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상해가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도록 가두어 버리는 거. 우리 뭐라고 하죠? 투옥한다 그러죠. 투옥한다. 또는 이제 구금한다라고도 이야기하죠. 구금하고 투옥하는 것. 요거를 홉스는 다 폭력으로 보거든요. 이게 바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전쟁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투쟁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적이 된 상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결국 정념이 이런 폭력을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홉스가 이 정념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자, 첫째입니다. 첫째는 경쟁심, 그 욕망이 서로 이렇게 많이 가지려고 내가 이익을 차지하려고 하는 욕망을 사람이 본성적으로 가진다고 홉스는 보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익을 많이 가지고 내가 안전을 얻고 싶은데, 저 사람 보니까 더 안전하게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나보다 더 안전한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자기 보존을 잘하는 것 같은데, 사람 마음에 이 경쟁의 심리라고 하는 그런 정념이 있다고 봤어요, 홉스는. 모든 사람 속에는 이 경쟁심이라고 하는 그런 정념이 있다. 내가 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좀 더 안전하고, 내가 좀 더 나를 잘 보존하고, 내가 좀 더 어떤 위협으로부터 나를 더 방어를 잘하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봐라. 곳간에 나는 곳간에 한 절반밖에 쌀이 없는데, 저 사람 보니까 곳간에 쌀이 가득 있네? 그럼 이 경쟁심 때문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익을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약탈하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약탈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경쟁심에 의해서 이익을 내가 더 많이 차지해야 되겠다. 내가 더 안전해야 되겠다. 내가 더 안전하게 보존되어야 되겠다. 이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약탈하게 되더라. 그 약탈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해서 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하고, 이 사람을 구금을 하기도 하더라.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경쟁심이라고 하는 정념이 이렇게 전쟁 상태로, 사람들을 싸움의 상태로 몰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 확신의 결여를 이야기해요. 자기 확신의 결여. 내가 약간 집에 지금 한 절반 정도 우리 집 곳간에 곡식이 있는데, 딱 내 확신이 있어가지고, 이제 나는 안전하다. 요 집에 이제 곳간에 한 요 정도 있으니까, 이제 우리 가족들하고, 충분히 이제 먹고 살 수 있다. 이제 안전하니까 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또 선행을 베풀면서 나는, 편안하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야지. 라고 자기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될 건데, 홉스가 볼 때, 사람들이 다 자기 확신이 없다 보니까, 저 사람이 혹시, 내가 이렇게 별로 강해 보이지 않으니까, 칼을 가지고 와서, 나를 밤에 죽이고,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훔쳐가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몽둥이 들고 와가지고, 단체로 나를 구금해버리고, 나를 잘라버리고 우리 집에 있는 가족들 다 노비로 데리고 가는 거 아니야? 마음에 두려움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확신이 없다 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오늘 밤에 저놈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나를 죽이고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내가 먼저 선제 공격하자. 내가 먼저 공격해가지고 저놈을 죽이면 저놈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겠지. 먼저 침략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뭘 위해서?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주위에서 늘 내 적들이 나를 호시탐탐 보고 있고, 내가 조금만
허점이 보이면 나를 공격해가지고 폭력으로 나를 죽이고 상해 입히고 구금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 자기 확신의 결여, 이것이 이제 나를 방어하기 위한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결국 내가 침략해서 저놈이 칼 들고 나한테 덤비지 못하도록 내가 저놈을 무력화, 저놈의 힘을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다. 나를 보존하는 길이다. 내가 안전을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먼저 침략하고 먼저 폭행하고 먼저 투쟁하더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홉스가 뭘 이야기하느냐면요, 이걸 명예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공명심, 영어로 하게 되면 이제 글로리가 되는데요. 이제 홉스가 17세기에 요 책을 썼잖아요. 리바이어던 그 17세기 중엽에 글로리 하게 되면 명예심, 공명심 이렇게 이제 많이 쓰이던 이런 표현인데, 사람에게 좀 명예심이 있다 보니까 저놈이 나한테 이 말을 했어? 저놈 나를 지금 무시하나? 너 다시 한번 이야기해봐. 너 아까 그 뭐라고 했어? 다시 너 나 지금 무시하는 거지? 에라이 날 무시한 놈아. 이렇게 어떤 사람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한마디 말로 한 게, 저놈 저거 봐라. 날 지금 비웃어? 가서 공격. 뭐야, 우리 엄마를 놀려? 우리 엄마를 놀려? 우리 아버지를 놀려? 가서 폭행. 우리 민족을, 그러니까 사람들의 공명심, 명예심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리고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 우리 민족, 우리 친척에 대해서 혹시 누가 한마디 던진 것, 또는 표정, 또는 서로 간의 의견 차이, 뭐야, 나하고 나를 지금 비난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념, 명예심, 공명심에 의해서 그 사람을 공격하게 되어 있다. 명예심이나 공명심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공격한다. 이것이 바로 폭력이다. 폭력이고 전쟁 상태고 서로가 서로와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홉스가 이렇게 이제 정념에 의해서 서로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도 해요, 홉스가. 예른다면 좀 선량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선량한 사람. 그 선량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는 그냥 내가 한 요 정도, 우리 집에 우리 가족들 먹을 것 정도는 쌀이 있고, 또 조그만한 집이지만 우리 가족들이 같이 그 늑대를 막을 수 있는 조그만한 집이 있고,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조그만한 집이 있고, 요 정도면 나는 만족한다. 이런 선량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홉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선량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는 자기가 어느 정도 안전을 누리고 자기가 어느 정도 자기 보전이 되고 방어가 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자기 보전, 자기 안전, 자기 보호, 요거에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남을 공격하고, 남을 파괴하고, 남을 지배하고, 거기에서 쾌감을 느낀다는 거죠. 내 힘이 이 정도 세다. 이놈들 봐. 내가 다 죽이고, 다 나한테 무릎 꿇고, 다 나를 두려워하고, 내가 이렇게 많은 영토 차지하고, 이런 자신이 그냥 보호되고 안전을 누리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파괴와 지배에서 쾌감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내 말 한마디면 이놈들, 다 바닥에 엎드리고, 내 말 한마디면 다 벌벌 기고, 나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야. 여기에서 어떤 쾌감을 느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선량한 사람들, 아까 어떤 사람들이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에 만족하고 남을 위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자기 보존에 만족하지 못하고 파괴와 지배에서 쾌감을 느끼고 자기 권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놈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선량한 사람들도 그냥 내 것에 만족함이 있어야지 라고 하다가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 나쁜 놈들이 이 선량한 사람들도 공격하고 파괴하고 침략하고 약탈해서 거기에서 쾌감과 권력을 과시하면서 기쁨을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선량한 사람들도 어떻게 된다? 가만히 있으면 뭐가 안 되는 거죠? 자기 보존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선량한 사람들도 자기 보존이라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어쩔 수 없이 자기 보존을 위해서는 내가 먼저 공격하고 내가 먼저 저 사람을 무력화시키고 어떻게 해서 침략해서 저 사람을 죽이고 저 사람을 상해를 입히고 투옥하고 해서 저 사람을 무력화시켜야 나를 보존할 수 있게 된다. 선량한 사람들조차 자기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선제 공격,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공격해가지고 내가 힘을 가지는 수밖에, 내가 지배력을 가지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야 자기가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전을 지킬 수 있다. 내가 힘을 넓히고 내가 권력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내 안전이 더 보호되고 내가 잘 보존되고 내가 보호되고 내가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선량한 사람조차 호시탐탐 다른 사람을 공격할 기회를 노려서 먼저 공격해가지고 주위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 사람들을 무력화시키고 나는 힘이 더 세워져가지고 감히 이 나쁜 놈들 중에서도 힘 약한 놈들을 공격할 때 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감히 나를 쉽게 공격하지 못하게 그렇게 한다는 거죠. 누가? 나쁜 놈들, 선량한 사람들, 결국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호시탐탐 먼저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그래서 힘을 더 세워져서 누가 나를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자연의 모습이다. 자연 상태는 그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왜?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목적을 향한 그런 몸부림이기 때문에 자연은 그것을 허용한다라고 봤어요. 이것이 홉스의 입장인데요. 자, 홉스가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자, 어떤 이야기냐면, 자, 홉스가 이렇게, 사람들은 이런 정념에 의해서 경쟁심, 자기확신의 결여, 명예심, 공명심 이런 걸로 인해서 서로 폭력을 행사하고 서로 전쟁 상태에 빠진다. 이런 이야기 막 하니까 사람들이, 약간 홉스하고는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겠죠. 어떤 사람들, 야, 사람들을 그렇게 너무 나쁘게 보는 거 아니야? 다 자기 정념 때문에 자기 더 많이 가지고 자기 안전 더 확보하고 자기 이익 더 가지기 위해서 남을 먼저 공격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적이 되고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도 적이 되고 아들과 아버지가 적이 되고 그건 너무너무 인류를 하나의 정말 못된 놈으로
비하시키는 거 아니야? 홉스 너 정말 사람을 그렇게 그렇게까지 나쁘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면 되겠냐? 이렇게 홉스하고는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홉스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당신들이 나를 내 이론이 어떤 이론? 정념에 의해서 또 욕망에 의해서 사람들의 본성에 의해서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적이 되고 서로와 전쟁을 한다고 하는 그런 내 이론이 인류를 인간을 너무너무 나쁘게 비하하는 그런 이론이라고 나를 비난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나를 비난하는 당신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당신들은 지금 삶의 모습 속에 당신들은 경험 속에 인류를 비하하고 있다. 왜냐? 당신들 여행 갈 때 어떻게 가냐? 여행 갈 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만나니까 우리 잉글랜드 사람 만나니까 악수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줄 선물 가지고 이렇게 떠나냐? 사람들이 그렇게 착하고 선량하고 훌륭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좋은 사람들 만나니까 너희들 여행 갈 때 선물만 가득 짊어지고 그렇게 떠나냐? 그러지 않다. 너희들 여행 갈 때 말에 올라타기 전에 뭐 하냐? 칼을 준비하고 혹시 강도를 만날지 몰라서 훨씬 강도를 물리칠 수 있는 이런 무기를 준비하고 완전히 무장한 다음에 말에 올라타서 여행을 떠나지 않냐? 왜 같은 우리 선량한 잉글랜드 사람을 만나는데 여행 떠나다 보면 다 우리 선량한 잉글랜드 사람인데 그렇게 우리 같은 나라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칼을 들고 그렇게 여행을 떠나냐? 나는 지금 정념이라는 이 이론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싸우게 된다고 이론으로 이야기했지만, 당신들은 지금 삶의 경험으로, 삶 속에서 여행 하나 떠나는데도 우리 같은 나라 선량한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칼을 들고 여행 떠나고, 또, 당신들, 우리 이웃에 얼마나 선량한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왜 밤에 잘 때 집에 문단속을 다 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왜 사람들이 혹시 도둑이 되어가지고 우리 집을 도둑질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다 꽁꽁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왜 그러는 거야? 그 이웃 사람들을 그렇게 못 믿는 거야? 응? 당신들 지금 이웃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다 도둑놈으로 생각하는 거야? 또 집안에 당신들 아이들하고 하인들 얼마나 당신들 말로 하면 얼마나 선량한 사람들이야.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고 내 아들, 내 딸들이고 우리 하인들이야.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야. 근데 왜 집안에 있는 금고를 꽁꽁꽁꽁 닫아두고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금고문을 닫아두는 거야. 도대체 아이들하고 하인들이 그 금고를 훔쳐갈 그런 잠재적인 도둑놈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당신들이야말로 당신들의 경험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의 어떤 욕망, 서로의 어떤 이기적인, 자기 이익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에 가득 찬 사람으로 서로에 대해서 의심하고, 서로에 대해서 불신하고, 서로를 경계한다는 것을 나는 정념이라는 이 이론으로 이야기하지만 당신들은 당신들의 삶 속에서 경험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론이 인간을 비하는 아주 비인간적인 그런 이론이라고 비난할 수 없다. 왜? 당신들의 경험 속에서 이미 사람들이 그렇게 불신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를 감시하고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당신들의 경험 속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홉스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홉스는 자기 이론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좀 사람을 너무 안 좋게 본다. 사람을 너무 그렇게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존재로 본다. 이런 비난에 대해서 당신들도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미 경험 속에서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변론을 하고요.
홉스가 아까 선생님이 요 부분에서 좀 이야기했는데, 아까 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그것이 불의냐, 아니냐, 요 이야기 좀 했죠, 그죠? 요거 잠깐 선생님 좀 이야기할게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특히 어떤 게 있었죠? 살인, 상해, 또 구금, 이런 거 있었죠, 그죠? 폭력 행위. 살인하고, 그리고 상해를 입히고, 그리고 구금하는. 근데 이게 뭐가 아니라고 했죠? 불의가 아니라고 했죠. 언뜻 생각할 때, 남을 죽이는 건데, 남의 집에 가서 쌀을 훔쳐오는 건데, 그게 불의한 일이 아니라고? 남의 집에 있는 돈을 훔치기 위해서 저 사람을 구금하는데, 그게 불의한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근데 홉스는 왜 그 행동이 불의가 아니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 불의가 아니냐? 그 이유에 대해서 홉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의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법을 어긴 것, 그게 의롭지 않은 행동이다. 이렇게 홉스는 보거든요. 의롭지 않다? 그거는 법을 어긴 거야. 근데 지금 자연 상태에서는 뭐가 없는 거죠? 법이 없는 거죠. 법이 없기 때문에 불의한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남을 죽이면 안 돼. 남을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하면 안 돼. 네 이익을 위해서 저 사람을 투옥해서는 안 돼. 이런 금지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집에 가서 쌀을 훔쳐오기 위해서 저 사람을 죽이는 것, 그것도 불법이 아니다. 그것도 불의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또 뭐냐면, 자연 상태에서는 이 법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법을 어기면 잘못된 것이고 법을 잘 지키면 옳은 것인데, 옳고 그름 이런 관념이 없다는 거예요. 자연 상태에서는. 왜? 무슨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홉스는 이 자연 상태는 전쟁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페이스북에 미얀마를 돕는 그런 이제 페이스북 미얀마 돕기 시민 모임이라고 페이스북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가능하면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아니면 뭐 이틀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들어가 보게 되는데, 이제 미얀마에서 한 2년 전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미얀마가 민주정부였는데 앙산 수치 고문이 이렇게 민주적으로 나라를 통치하던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 군인들이 미나웅 훌라잉이라고 하는 그런 군인이 중심이 돼가지고 쿠데타를 했어요. 쿠데타 해가지고 뭐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감옥에 이렇게 가두고, 또 이제 뭐 대학생들, 그리고 노동자분들, 민주화를 요구하시는 이런 분들을 뭐 이렇게 다 고문하고 죽이고, 지금도 이제 그 감옥에서 막 괴롭히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얀마에서 시민들이 시민군을 조직을 했어요. PDF라고. 시민군을 조직해가지고 이제 이 쿠데타를 일으킨 이 사람들을 반란군이다, 테러하는 집단이다라고 해가지고 그 집단과 이렇게 싸우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또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이 민주화하는 이분들을 지지하고 있어요. PDF를 지지하고 민주화 운동하는 분을 지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민주화 운동만 이렇게 외치다가
외치면 와서 막 총 쏘아버리고 감옥에 이렇게 끌고 가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이 쿠데타 일으킨 이 반란을 일으킨 이 사람들을 몰아내고 우리 미얀마를 민주주의 나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놈들을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이 군대를 가지고 반란군을 몰아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막 군사훈련을 받고 같이 모여서 군대를 조직을 했거든요.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그 쿠데타 일으킨 그런 반란군들과 싸우는 거를 매일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려주시거든요. 페이스북에 매일 들어가 보면 어디를 공격해가지고 어떤 성과를 얻었다 막 이런 걸 막 올려주시는데 사실은 보면 그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이겼습니다 이런 걸 막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긴 게 결국 그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이 쿠데타 일으킨 사람들. 쿠데타 일으킨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 군인들을 죽인 거죠. 그리고 그 군인들로부터 뭘 빼앗았다 이렇게 막 총을 빼앗고 그리고 총알 빼앗은 것, 뭐 포탄 빼앗은 것 이런 걸 막 이렇게 소개해 주면서 우리가 무기가 없어가지고 쿠데타 군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살해를 당했는데 드디어 우리도 무기를 가지게 됐다 이렇게 막 고마워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남의 총을 빼앗은 거고 또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거 잘못된 행위다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왜? 지금 무슨 상태다 보니까 내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쟁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싸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 페이스북에 우크라이나 평화시민 모임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스님이 또 시간 날 때마다 들어가 보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우리가 러시아를 이렇게 공격해가지고 이 땅을 다시 회복했다라고 이제 영상을 막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면 러시아 탱크를 공격해가지고 우리가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막 보여주시는데 결국 그게 러시아 군인들을 죽인 거죠. 그리고 러시아 군인들로부터 빼앗은 것 보여주고. 근데 그게 야 우크라이나 너 그럴 수가 있냐? 사람이 왜 도둑질하는 거야? 왜 살인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무슨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 상태에서는 적을 죽이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적의 것을 가져오는 것. 우크라이나가 야 드디어 오늘 우리도 러시아 탱크를 획득했다. 막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남의 것을 빼앗아 왔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이기 때문에? 적이기 때문에. 적의 것을 가져온 것, 적을 죽인 것, 이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전쟁 상태에서는 옳고 그름이라는 이런 관념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라는 관념이 없다. 이거를 또 홉스가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이거는